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엔 21년 한양대 기출 35, 36번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부터 먼저 보실까요? 지문은 짧고요. 문제가 함정이 좀 있습니다. 35번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한양대는 보기향, 빈칸 보기향 단어가 말도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떻게 해결한다? 빈칸은 일단 논리 완성하는 거죠. 앞문장, 뒷문장 사이에 논리 관계를 모르겠어. 주제 완성하셔야죠. 논리와 주제 완성이 다 된다면 완벽한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6번 수능에서 많이 하시던 유형인데요. 건국대와 한양대에는 문맥상 밑줄 친 낱말의 쓰임이 적절한지 묻는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럴 경우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논리상 적절해. 주제와 모순이 없어. 역시 36번도 논리와 주제를 아셔야 빠르게 풀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반의어로 한 번 더 검증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1번에 brutal, 난폭한 또는 잔인한 반의어가 뭘까요? gentle, 부드럽거나 friendly, 우호적인. 2번에 inessential, in이 붙었으니까 반의어는 essential이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건지 필요한 건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의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반의어도 한번 대신 넣어보는 것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35, 36 둘 다 주제 또는 내용 일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풀 수 있어요. 해보도록 합시다. 빈칸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논리와 주제 정도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자, 빈칸에 있는 문장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such a journey, 그러한 여행 또는 과정은 나레이 법비 구조가 여러분한테 있는데 잘 필 텐데요. 이게 논리 구조죠. A transition, 이행이라기보다는 이행이 아니고 블랭크야. 일단 반의어로 완성하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논리 완성할 준비는 되어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블랭크 있는 문장은 보다 주제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해서 논리 관계를 잘 못 맞추겠으면 나 주제로 맞출 테야. 그 정도의 가설은 괜찮습니다. 자, 그럼 주제 한번 확인해 보죠. 첫 문장 보도록 합시다. 첫 문장에서 최소한 소재 확인해 보셔야 돼요. 소재는 journey라는 키워드와 비슷한 transition이라는 키워드가 소재일 가능성이 있고요. 어떤 transition? private에서 public으로 넘어가는 transition까지 좀 구체화시키셔야 됩니다. 우리 글의 소재는 private한 영역에서 public한 영역으로 넘어가는 과정 또는 그 이행, 이 소재이고요. 이것이 brutal, 잔인하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어로 잔인하다라고 하면 뭔가 피를 흘리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주어와 어울려야죠. 주어가 transition이니까 이때 brutal은 좀 다른 의미로 약간 변형해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gentle의 반대말로 이해하는 거죠. 또는 smooth, 부드러운 것과 반대 키워드로 써요. brutal입니다. 그러면 좀 어울리겠죠? 어떻게 읽으시면 되죠? private한 영역에서 public한 영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부드럽거나 완만하지 않고 좀 갑작스럽거나 또는 격렬하다 증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As many of us discover, 우리가 모두 다 아침에 다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매일 아침 여러분 어떻게 출근하십니까? 그럼 출근하진 않지? 학원은 어떻게 와? 눈 떠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아침 먹고 옷 갈아입고 프라이빗한 그런 영역에서 조금만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지하철에 와 있어. 정신없이 기다리다 보면 학원에 와 있어. 여러분은 이렇게 매일 아침 프라이빗한 영역에서 퍼블릭한 영역으로 트랜지션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 트랜지션이 젠틀하거나 스무스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뒷문장을 읽어주셔야죠. 연결어가 없는 이 지문은 거의 다 같은 얘기니까 어떤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뒷문장으로 넘어가세요. 자, 뒷문장이 어떤 내용을 예상하면 된다? 이 트랜지션이 격렬하다라는 내용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The moment, 한 개인이 여러분이 집을 떠날 때 말이죠. 출근할 때, 학원에 올 때, 그 사람은 be caught up in, 어디에 갇힌다는 표현이고요. The word to work with is obligation, requirements. 여러분, obligation과 requirements가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야? public한 세계야. 오, 이 문장도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은 집을 나서자마자 public한 영역으로 훅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뒷문장도 여러분 연결어가 없으니 같은 내용일걸요?
obligation과 requirements가 뭐야? 좀 당황스럽나요? 그렇다면 뒷문장에서 예를 들면 punctuality 같은 걸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꽤 친절한 글이에요, 여러분. obligation의 예시가 punctuality입니다. 학교든 회사든 일종의 의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의무? punctuality, 시간 엄수의 의무. 이 단어는 암기하셔야 된다. 시간을 지켜야지. 이런 세계로 be caught up. 원치 않지만 여러분이 갇혀 있다는 건 이 세계 안에서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또는 의무이다, 필요하다라고 읽힐 수 있겠죠. 따라서 밑줄 친 in essential은 너무나 틀렸어요. 뭘로 바꿔준다? essential, 필요해라고 하셔야 시간 엄수가 의무이자 조건이 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B번이에요. 어디에? 35번에. 36번에. 반이요. essential로 바꿔주셔야 논리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뒷문장이 해석이 잘 되지 않을 텐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문장이 무슨 말인지 알았기 때문에 뒷문장도 비슷한 내용으로 완성하는데 어떤 내용? 프라이빗한 영역에서 퍼블릭한 영역으로 넘어갈 때 그 과정이 너무 어때? 빡세. 너무 격렬해. 갑작스러워. 그런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여기를 복습하셔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집을 나설 때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분사구문이니까 주어는 커뮤터예요. 자, 통근자, 직장인은 plunging to가 동사가 아닙니다. 여기도 분사구문이에요. 어디에 던져진 채로. 근데 중요한 키워드가 서든리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아까 첫 문장에서 출근하는 과정을 우리가 트랜지션으로 이해할게요. 이 과정이 브루털해. 다른 말로 하면 서든하다는 거예요. 눈 떠보니 지하철이야. 정신 차려보니 회사야. 너무 갑작스러워요. 이러한 갑작스럽게 낯선이란 키워드도 중요하죠. alien, 외계인 아니고 익숙지 않고 낯설다는 거고요. 낯선, 잘 모르겠으면 건너뛰고 읽으세요. 공적 환경. 맞아. 갑작스럽게 우리가 개인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훅 뛰어넘는 것, 갑자기 넘어오는 것. 이 과정은 plunge into, 원치 않지만 던져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공적인 영역은 우리에게 낯설고 불편한 환경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다음 보도록 하시죠. 컴퓨터의 동사는 squeeze예요. squeeze into 어디로 몸을 우겨 넣는다? crowded. 분비는 지하철로 몸을 우겨 넣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 줄 읽어보셨는데 벌써 출근하는 환경이 불편하고 뭐랄까요?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집에선 편안하잖아. 그런데 공적인 환경은 불편하고 낯설어요. 그 다음에 좀 어렵죠. Only happy to arrive on time. 이것도 역시 일종의 분사구문이고요. 뭐뭐 하면서 쯤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투투용법으로 읽으면 해석이 좀 어색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빠르게 다른 해석을 하셔야죠. 이때는 투투용법이 아니라 우연히 투투가 붙어 있는 거예요. To happy, 너무 기쁘다. To, 뭐뭐해서, 제 시간에 출근해서. 여러분, 제 시간에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해피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출근길이 고되다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문장이고요. 요 세 줄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suddenly plunge into public environment. 갑작스럽게 공적인 공간에 뛰어들게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러분 지금 이미 주제 2번이나 얘기한 거 눈치채셨습니까? 첫 문장에서 출근하는 과정은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의 이행과 이동은 브루털해. 갑작스러워. 그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면 주제 완성이자 논리 완성이 되는 겁니다. Such a journey. 이 journey가 뭐죠? 아침에 눈 떠서 낯선 환경으로 던져져서 붐비는 지하철에 몸을 싣고 회사에 간신히 제 시간에 닿는 거. 이게 바로 트랜지션이지. 자, 그러한 journey는 it's not a transition, not a 버티 구조로 완성하는 건 물론 맞아요. 그런데 transition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한국어로 하지 말고 영어로 하셔야 문제 맞추기 쉽습니다.
이행 이렇게 하지 말고 속도의 개념이 빠져있는 그냥 변화 또는 A 상황에서 B 상황으로의 변화쯤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맞아. 아침에 내 방에서 눈을 떴는데 정신을 보니 회사 사무실에 와 있어. 일종의 추인지는 맞는데 그 추인지가 어떻다? 볼트라고? 너무 중요해. 볼트라고? suddenly. 갑작스러워. 그 내용을 넣어주셔야 논리도 완성되고 주제도 반복되는 거죠. 더 안 읽어도 돼요? 블랭크 맞춰보도록 합시다. 읽으실 때 약간만 여러분이 수사적으로 읽어주세요. 그러한 과정은 단순한 트랜지션이라기보다는 블랭크다라고 읽어주면 글에 모순이 없습니다. 자, 갑작스럽다는 키워드를 좀 넣어주세요. 35분 한번 해볼까요? 1번 termination. 여러분이 빈칸에 들어갈 키워드를 한글로 옮기시는 것보다 이해하기 쉬운 문맥에 맞는 영어로 옮기시는 게 더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명사를 하시는 and란 뜻이고요. 출근 과정은 일종의 and, 끝이야. 지금 무슨 상관이야? 갑작스럽다는 거 아무 상관이 없고요. concession, 양보, 인정. 싫지만 내 걸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compromise나 또는 agreement를 보시면 되고요. 갑작스럽게 plunge into 원치 않게 지하철에 던져진 거. 이게 어떻게 일종의 인정이나 양보일 수 있겠니? 논리일치가 되지 않고요. conundrum이란 표현은 어휘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쉬운 단어로 바꿔볼게요.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또는 어려운 문제 또는 난제쯤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3번이 왠지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전반부를 읽어봤더니 출근하기 너무 싫은 것 같아. 출근이 너무 강제적이야. 폭력적이야. 갑작스러워. 낯설어. 출근이 굉장히 힘든 일이야 라고 비치는 건 맞지만 출근이 힘이 들어요 라는 게 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든 출근이 갑작스럽다는 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번 선택하시면 함정이니까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을 선택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leave를 한국어로 바꾸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도약한다라고 할 때 leave를 여러분이 advance 같은 걸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leave는 기본적으로 A에서 B로 점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가 발전하거나 뭔가가 진보하거나 뭔가가 더 나은 상태로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leap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너무나 quick movements, 갑자기 변화했기 때문에 leap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도약이라고 하지 마시고 영어로 quick change라고 해주시면 매우 속도가 정답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도 매력적인 오답이죠. 왜? 출근하는 거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니 얘들아? 3번과 좀 비슷한데 출근이 힘들어. 고돼. 이게 주제가 아니야. 그래서 방해물이라는 표현 이도 뭐 difficult쯤으로 보시면 되죠. 3번과 5번은 함정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괜찮나요? 이렇게 35번 정답 완성하셨고 36번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나머지 보기형도 좀 검증해 보실 텐데 1번의 brutal은 뭐와 비슷하다? violent나 또는 sudden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제를 완성하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 맞고요. 2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ssential로 바꿔주셔야 시간 엄수라는 obligation이 있는 세계로 진입하시는 겁니다. C번이 좀 여러분 어렵죠? 우리가 아까도 읽지 않고 넘어갔는데 왜냐하면 C번이 있는 문장 너무 길고요. 주어 동사만 제대로 읽으면 되지 중간에 수식은 사실 다 필요 없거든요. 특히 not to say 부분은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출제자가 굳이 묻고 있다는 건 이 밑줄이 해석할 때 약간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not to say란 표현 지금 꼭 공부하셔야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말하지 않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뒤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언뜻 보면 부정어 같지만 여러분 그 속뜻을 보시면 허스트란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에일리언과 허스트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단어라는 거 아시겠죠? 즉 not to say는 정도를 약화시켜주는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붐비는 그러한 지하철은 출근자에게 적대적인 환경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낯선 환경까지는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출근길이 그렇게 편하고 쾌적한 환경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에는 적절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공부하자면 not to say가 자칫하면 어떤 단어와 혼동될 수 있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지 않아 라고 읽으시는 건 절대 안 되고요. not to mention과도 구별하셔야 됩니다. 두 개가 동의 아닌가요? not to 똑같고 say, mention 말하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뜻은 완전 달라요. not to mention은 무엇은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이렇게 해서 not to say 뭐뭐는 아니지만과 반대 뜻이에요. 생긴 게 비슷하지만 의미가 달라서 자칫 실수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고 자 4번 is란 단어 쉬운데 혹시 문맥에 맞게 읽을 수 있었을까요? 이 문장 보도록 합시다. 자 빈칸 다음에 있는 문장이고요. 여러분은 시험장에선 사실 여기까지만 읽고 다음 문제 넘어가셔야 돼요. 나머지를 아마 읽진 않으셨을 텐데 오답 확인할 때 꼭 챙기셔야 다른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해볼게요. 이 문장은 수식어가 너무 많아요. 주어 동사만 확인해 볼게요. 뒷내용 어떤 내용으로 완성한다? 출근하는 과정이 너무 갑작스러워. workday, 여러분의 하루가 begin with 무엇으로 시작한다? 끝났어, 주어 동사. commute, 통근으로 시작하는데 either A or B예요, 여러분. 자, public transportation. 처음부터 대중교통을 타고 통근을 하든지 아니면 in an effort to extend private life. 여러분아, 사적인 삶을 확장해서 and 순수도 같은 얘기. is란 단어는 help란 뜻도 있지만 편리하게 해주다, 도와주다, 쉬운 단어로 help랑 비슷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into가 보이죠, 여러분? move란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A를 B로 스무스하게 움직여주는 게 is예요. 프라이빗한 라이프를 확장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하면 집에서 회사까지의 이동을 into public sphere, 공적인 영역으로 옮겨준다는 겁니다. 즉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가용 안에서는 차 안에서는 프라이빗한 라이프야. 하지만 도로 위에 있다는 점에서는 퍼블릭한 라이프죠. 즉 프라이빗 라이프가 퍼블릭한 라이프로 확장된 게 여러분이 출근길 도로 안에서 자가용을 운전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개인 사적인 영역을 어디로 옮겨간다? 공적인 영역으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출근하는 것부터가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뭘로? 자가용으로.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이 문장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집을 나서는 순간 이미 퍼블릭한 스피어에 던져져 있다는 거예요. 차는 프라이빗하지만 여러분은 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퍼블릭한 스피어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D는 and를 중심으로 해서 extend private life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개인적인 삶의 영역을 퍼블릭한 스피어로 옮겨주는 게 extend, 확장해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뒷내용도 같은 내용이겠죠? 이거 표시하시고 무슨 내용 예상하면 돼? 도로에 있는 순간 당신은 퍼블릭한 존재야. 그런 내용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교통정체, 출근길에 얼마나 여러분 정체가 심합니까? 출근길 정체가 바로 그 결과인데요.
즉 개인의 자가용은 그 언뜻 보면 프라이빗하잖아. 나는 올림픽대로에서도 프라이빗한 영역을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가용도 역시 뭐 해야만 된다? 퍼블릭한 도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게 어떤 경우 예상한다? 개인은 진짜 개인이 아니라 퍼블릭한 존재로서의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 차 안에서의 개인은 어너니머스라는 키워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익명이라는 게 뭐야? 개인성이 사라진 개인이지. 즉 공적인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무수한 개인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퍼블릭한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야 라는 걸 설명하기에 적절한 키워드고요. and 중심으로 같은 내용이죠. isolated, 고립돼 있지. anonymous와 isolated가 좀 추상적인 단어인 건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익명이냐, 어떤 의미에서 고립되고 외롭냐, 이거 너무 따지면 논점이 일탈되니까 그냥 공적인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개성 없고 번호를 붙일 수 있는 무수한 개인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단어가 익명이거나 고립돼 있다는 표현이구나 정도에서 타협하시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6번 이미 정답이 2번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오답 확인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35, 36번 마칠 거고요. 여러분이 구문을 좀 공부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중간에 있었던 living 다음에 좀 어렵지만 여기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구문 연습에 도움이 되십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